네, 두 번째 삽목단상은 주일학교와 청년 공동체를 회복하거나 활성화시킬 때 어떤 과정을 실제로 겪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학교와 청년 공동체 활성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있는 사람끼리 잘 지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특징이 선교인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공동체의 매력을 느껴서 다가오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즉, 활성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성이 확보되면서도 서로가 이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제로 베이스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다시 일으켜 세울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째 단계입니다. 일단 청년 미사나 초등부 미사에 미사 인원이 늘어나야 돼요. 즉,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청년 미사에 오고 싶게끔 만드는 정도로 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사람들끼리만 열심히 노력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게 돼요. 외부 사람들이 혹은 청년이 아닌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아는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을 만한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년들만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청년이 중심으로 전례를 이끌어 가지만 청년을 통해서 더 많은 어른들까지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미사가 돼야 돼요. 성가를 지정하거나 뽑을 때도 그런 모습이 되겠고, 전례를 운영할 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사제의 강론 역시 청년을 중심으로 하되 청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지켜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순서가 미사 인원이 해당하는 미사 인원이 많아져야 되고요. 이 많아지는 것 안에서 이제 각 단체마다의 특징, 그리고 단체마다의 특징과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단체가 있구나, 저런 단체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바로 어떤 단체에 들어가기보다는 각 단체마다 직접 간접 체험이라도 참관식으로 돌아보면서 보고 난 다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미사인원이 많아져요. 미사인원이 많아진 상태에서 단체가 각자 자신의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게시판을 쓴다든지 미사 그 자체로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미사를 할 때도 청년다운 모습, 전례단 같은 경우도 전례단이 청년들이 많이 직접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통로를, 매력을 보여줬으니 이제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돌봐주는 단체도 좋지만 지금 그런 곳은 거의 없을 테니까 신부가 혹은 연합회 회장이나 회장단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일괄적으로 매주 올 때마다 성가대 전례단 혹은 전례단 성가대 이런 식으로 참관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참관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사람이 적을 때는 매주 그 사람들이 미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사람도 좀 부담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시작하면은 매주 빠지면 안 되고 무조건 이 시간에 와야 되나 이런 부담이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각자가 성당에 와서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봉사를 하는 시간이 매주 무조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가대 같은 경우도 매주 오는 게 제일 좋지만 격주로 올 수도 있고, 혹은 매월 마지막에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무대에 올라가지만 나머지 때는 일반 신자석이나 다른 성당에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주일학교나 청년, 특히 청년 공동체가 회복되거나 활성화되는 과정은 미사가 인원이 늘어나고 홍보가 시작되고 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긴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신부님 2년 동안 이 과정이 가능할까요? 웬만하면 어렵습니다. 그 본당이 정말 깨어있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차별적인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있을수록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 과정이 많아야 1년, 신부님들도 노력해야 되고 청년들도 노력해야 되고 본당 차원에서도 신자들도 청년 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희망, 기대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행사로 빠질 수 있는 유혹으로서도 조심해야 되고 다양한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늘어나면 그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많아지면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데려오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초등부가 커졌을 때 자연스럽게 중고등부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중고등부는 조금 특이합니다. 중고등부는 부모님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중고등부 미사가 더 안 되는 경향이 좀 많아요. 즉 부모님에 의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성당의 당장의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흩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학생들끼리, 숫자가 적어도 학생들끼리만 미사를 하고 교리를 하는 시간, 그리고 6학년에서 졸업해서 올라왔을 때 이 친구들이 오랫동안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리 시스템과 주일학교 체계를 놓는다면은 일정 수준이 넘었을 때 아이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학년에 5명, 3명 있을 때는 생각보다 안 늘어요. 근데 한 학년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쭉쭉쭉쭉 늘게 됩니다. 10명에서 15명, 한 학년에 10명에서 15명이면 주일학교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중1, 중2, 중3, 고1, 고2 총해서 50에서 70명 정도 사이가 되면은 80에서 90까지는 조금만 신경 써도 쭉쭉쭉 늘어날 수 있어요. 물론 80, 90에서 100을 넘어가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이런 것처럼 중고등부는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가 되면 더 자연스럽게 더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미사 자체에 늘어나면서 홍보가 돼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런 순서가 진행한 것을 기억하면은 사목을 하거나 혹은 활동을 하실 때 혹은 봉사를 맡고 어떤 장이나 역할을 맡았을 때 본인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되는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